네, 안녕하세요. 타이젠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워크샵 데이 8에 C샵 UI 어플리케이션과 C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가이드할 타이젠 팀의 길인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강의 내용은 여기 8일차에 How to Communicate with Application Using TIDL 이 튜토리얼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 설명될 컨텐츠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TIDL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이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TIDL을 통해서 하는 내용들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C 언어를 통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C샵 언어를 통해서 UI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이제 테스트 해보는 부분이 이쪽에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뷰를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TIDL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프로파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 모바일 프로파일을 설치하는 부분을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 매니저를 여기 시작 화면에서 실행을 이 패키지 매니저가 실행이 되었으면 여기 모바일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안에 TIDL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타이젠 스튜디오는 잠시 종료를 모바일 프로파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TIDL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갖춰지었고요. 패키지 매니저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TIDL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TIDL을 통해서 이제 작성할 파일명을 이제 그냥 임의로 TIDL sample.tidl이라는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 파일에서 이제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TIDLC라는 이제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이 프록시 코드와 스터브 코드로 이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C#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함수를 이제 콜하는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 코드는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접속하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스터브 코드는 반대로 이제 이 UI 어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는 이제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그 코드들이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이 UI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프록시 코드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함수를 이제 콜을 하게 되고 그 함수의 결과를 이제 리턴 받는 식으로 저희 이제 샘플은 진행이 될 거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TIDL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TIDL 내용은 이제 타이젠 이 ORG의 가이드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TIDL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IDL이라는 게 이 타이젠에서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이제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TIDL이라고 하는데, 이 TIDL을 통해서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나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프록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제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의 함수를 이제 콜하는 기능을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TIDL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TIDL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이 TIDLC라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스터브 코드랑 프록시 코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TIDL의 이제 사용법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이 TIDL에서 이제 인풋 TIDL 파일 이제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이 TIDL 파일을 인풋에 넣고 내가 제너레이트할 파일을 이제 아웃풋으로 넣고 C 언어 이제 C++, C# 이제 세 가지 언어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언어로 제너레이트를 할 때 이 랭귀지를 선택을 해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고, 프록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거냐, 스터브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거냐, 이 TIDLC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IDL 문법을 보시면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메소드를 만들고 그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앞에 이제 치고 인터페이스 ID, 그다음에 그 메소드의 리턴 타입, 메소드명, 그리고 이제 메소드에 들어갈 이제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파라미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pty가 있고, empty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과 같습니다. in,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입력받는 이제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in이 있고, 그리고 out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리턴 받을 때 사용하는 이제 out 형식이 있고, 레퍼런스 형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할 거는 이제 주로 in만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out이나 레퍼런스는 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소드가 이제 이 세 가지 또 타입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empty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싱크 콜이고, 그리고 어싱크 콜이 될 수 있고,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록시 쪽에서 스터브 쪽 함수를 콜하고 나서 이제 응답을 바로 받아야 될 경우에 이제 싱크 콜일 경우 싱크 콜일 테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추후에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응답을 받을 때 이제 어싱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어싱크 콜 들어왔을 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제 이제 동작을 하고 이 응답을 이제 UI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응답을 줄 때 이제 델리게이트 형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작성한 TIDL 코드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예제가 있는데, 이 어트리뷰트는 여기 밑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이제 프리빌리지랑 트러스티드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테스트 샘플에서는 이 어트리뷰트는 사용하지 않는데, 추후에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프리빌리지와 트러스티드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iTest라는 이 인터페이스 아이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 작성할 메소드들 테스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setVal이라는 이제 이 메소드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서 응답을 받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setVal에 리턴 타입 주고 in 파라미터인지 out 파라미터인지 줄 수 있고, 타입 같은 경우에도 int, 캐릭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example 있고, 그리고 어트리뷰트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이 프리빌리지와 트러스티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트리뷰트를 작성을 해갖고 해당 인터페이스의 프리빌리지랑 트러스티드인지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
함수 타입에 이 어싱크를 줄 수 있고, 이 어싱크가 없고 그냥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싱크, 그리고 어싱크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콜이라고 해서 이 프록시 코드에서 스터브 코드를 이제 호출을 하고 나서 응답을 이제 바로 받지 않고 나중에 받기 위해서 이제 어싱크로 작성을 하는 경우에 어싱크로 하고, 델레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이 어싱크 콜을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어싱크 콜을 받고 나서 이제 추후에 그 어떤 결과값을 넘겨주기 위한 함수를 이제 델레게이트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IDL을 통해서 이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스트럭처를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럭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스트럭트하고 스트럭트 아이디랑 그리고 타입이랑 아이디로 여러 개, 일반적인 그냥 C 코드에서 작성하는 이제 형식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 스튜던트라는 이 스트럭트에 스트링, 인트, 번들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이 스튜던트라는 이 데이터 타입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TIDL에서 이제 지원하는 타입들은 이제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뭐 그냥 뭐 보통의 그냥 데이터 타입들이랑 다 비슷하고요. 번들이라는 이제 타이젠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냥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데이터 타입에서 컨테이너 타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트와 어레이 형태의 데이터 타입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TIDL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이제 C++, C#, C 이렇게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트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자세히는 설명을 여기서는 안 드리고, 일단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DL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IDL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TIDL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IDL 파일은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 폴더 밑에 플랫폼,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치한 모바일 프로파일에 이 TIDL 폴더로, 이 안에 이제 TIDL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일단 이동을 해서 TIDL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의 이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전 곳에 플랫폼으로 가서 타이젠 5.5에서 커먼으로 가시면 여기 TIDL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TIDLC, 아까 TIDL 설명드리면서 이 TIDLC 컴파일러를 설명드렸는데,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TIDL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 샘플에서 작성할 TIDL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텍스트 문서 파일 하나 만들고, school.txt라는 하나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사용할 인터페이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 school이라는 인터페이스에 레지스터 함수를 만들고, 이 스튜던트 데이터를 프록시에서 스터브 쪽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레지스터를 하는 이제 그 코드를 작성할 텐데, 그 코드를 위해서 TIDL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이제 프록시 코드랑 스터브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우시고,
여기서 저 TIDL 폴더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TIDLC라는 컴파일을 통해서 이 스쿨점 이 파일명은 TIDLC 컴파일을 통해서 이 school.txt 아까 TIDL 파일 만든 그 파일을 제너레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록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볼 텐데요. 우선 이 TIDLC에 대해서 파일을 이 TIDLC 컴파일러의 사용법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데 TIDLC 실행 파일하고 이게 이치하면은 사용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언어 선택이랑 인풋 파일, 아웃풋 파일 그리고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나중에 추후에 추가된 기능인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프록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건지 스터브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선 프록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할 텐데 이 TIDLC exe 저희가 프록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UI 어플리케이션으로 C#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C# 코드, C# 언어로 제너레이트 하고 인풋 파일 저희가 작성했던 school.txt 그리고 아웃풋 파일로 프록시 스쿨이라는 아웃풋 파일을 만들 거고 빼기 p 해서 이 프록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프록시 school.cs라는 이 C# 파일이 제너레이트 되었고요. 스터브 코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 건데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C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에는 C 하고 인풋 파일 마찬가지로 스쿨 그리고 아웃풋 파일로는 이 C 스타일대로 스터브 스쿨이라는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터브 코드이기 때문에 빼기 S 스터브 이렇게 하면은 여기 C 스타일로 프록시 코드, 스터브 코드가 제너레이트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이제 각각 UI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로드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IDL을 통해서 코드는 이제 제너레이트가 되었고요. 다음은 이제 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텐데요. 이제 UI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전에 여기 이제 프록시 코드, 제너레이트 된 프록시 코드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코드들이 이 부분 말고 이제 또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번 샘플에서 주로 다룰 코드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트 된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 스튜던트 클래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작성한 이제 TIDL 파일에서 스튜던트 스트링 타입의 name, int 타입의 num, 그리고 번들 타입의 데이터 그리고 이 프록시 코드에 이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이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동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 콜백을 또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터브 쪽으로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커넥티드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돼서 확인이 되고, 이제 접속이 종료되었을 때 디스커넥티드,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여타 이유를 통해서 이제 리젝티드라는 콜백을 받았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접속되지 않았을 때 이제 리젝티드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커넥트라는 걸 통해서 프록시에서 이제 스터브 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커넥트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커넥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프리빌리지를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 프리빌리지가 이제 UI 애플리케이션에서 선언이 되어 있어야지 실제로 이 커넥트 호출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 프리빌리지가 이제 정상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이 퍼미션 디나이드라는 익셉션을 날릴 거기 때문에 프리빌리지를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IDL 파일에서 저희가 이제 인터페이스로 정의했던 메소드 레지스터가 이렇게 제너레이트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따가 또 이제 샘플을 작성하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브 쪽 C 코드도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저희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코드들 그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스터브 쪽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접속이 되었는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뭐 연결이 끊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C 스타일의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줍니다. 이 레지스터라는 이 RP시프트 스터브 아이스쿨 레지스터라는 이 API를 통해서 콜백을 등록하고, 실제 이제 접속이 성공이 되면은 create 이쪽 이제 함수가 불릴 거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TIDL로 레지스터 인터페이스를 메소드를 작성한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 함수가 불리도록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코드를 작성하면서 자세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젠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시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되어 있는 내용을 또 참고하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해당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에서 IoT 선택을 하시고,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하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패키지 아이디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샘플 TIDL 서비스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패키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UI가 없고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기 때문에 실제 타겟이 이제 화면이 꺼진다거나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도 이제 동작이 멈추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이 백그라운드 카테고리라는 등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IoT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카테고리를 하나 IoT 커뮤니케이션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버 코드를 제너레이트 된 스터버 코드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 스터버 코드들을 여기다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터브 제너레이트 된 스터브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저희가 만들었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인클루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실제 접속을 하고 요청을 하는 부분을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받기 위해서 이제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콜백 함수를 스태틱으로 하나 정의를 하고, 이 콜백을 여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작성할 코드를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UI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요청이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접속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코드를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보시면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됐을 때는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이 함수를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TIDL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통해서 이 스터브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API들이 이제 제너레이트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할 코드들을 보면은 이 콜백 함수,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 콜백 함수를 레지스터를 통해서 콜백 함수들을 등록을 해주고 나면은 실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실행이 되고 스터브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을 때 이제 create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프록시 어플리케이션, UI 어플리케이션에서 레지스터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저희가 등록한 이 콜백 함수를 통해서 불리게 되고요. 그 부분을 이제 이쪽에다가 추가를 했는데, 이 레지스터 API를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는데 create 콜백 함수, terminate 콜백 함수, register 콜백 함수 이 세 가지를 등록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등록하고 나서 이제 로그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dlog print라는 API를 통해서 로그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콜백은 등록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 레지스터 코드를 작성하게 될 텐데, 프록시에서 이제 레지스터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록시 쪽에서 넘겨준 이 파라미터라 이 데이터를 이제 파라미터로 넘어온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학생을 이제 등록하는 이제 그런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아래와 같고,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우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 코드에 이 레지스터 함수를 이제 프록시 쪽에서 호출을 하게 될 텐데, 이 레지스터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스튜던트
데이터를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직접 얻어오기 위해서 또 이제 스터브 쪽에 제너레이트 된 코드의 API를 통해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TIDL 제너레이트 되기 전에 이제 TIDL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스튜던트 스트럭처의 이름과 스트링 타입의 이름과 인트 타입의 넘버 그리고 번들 타입의 데이터를 이제 세 개를 정의한 거를 넘어온 인자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는데, 여기 제너레이트 된 코드 중에서 그 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제너레이트 된 코드 중에 getName, getNum, getData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getName을 통해서 name 정보를 얻고, getNum, getData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이제 이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번들 타입이기 때문에 이 번들 API를 통해서 실제 그 값이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번들 getString이라는 API를 통해서 실제 이제 그 밸류 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이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통해서 이 번들 데이터를 얻은 객체를 여기다 넣어주고, 이 키는 이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마 이제 데이터를 넣어줄 때 이 키 값을 통해서 밸류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키를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 넘어온 값을 로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작성을 했는데, 실제 이제 코드를 이제 스튜던트라는 데이터를 프록시에서 스터브 쪽으로 넘겨주고 나면은 스터브에서는 그 받은 이제 학생 정보를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리스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gList라는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List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glib.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이 스튜던트 리스트에 실제로 요청받은 레지스터 요청받은 학생 정보를 저 리스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 코드부터 이제 그 넣는 코드인데, 이 부분을 우선 카피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학생 정보는 여기서 이 레지스터의 이 학생 정보 인자로 넘어온 이 값은 이 함수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아마 메모리가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gList, 이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데다가 이제 넣어주기 위해서 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값을 클론해서 얻어오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리스트에 넣는 코드인데, 우선 이 클론 변수를 또 선언을 해주고요. 클론 변수 이 클론 복사, 이 스튜던트 정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클론드라는 변수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트 된 API 중에 이 학생 정보를 클론할 수 있는 이 API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클론 하고 싶은 데이터랑 그리고 이제 클론 받을 데이터를 넣어서 이쪽을 하게 되면은 넘어온 이 학생 정보가 이쪽으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피된 정보를 이 리스트에 넣기 위해 이 glist append라는 이 glist API를 통해서
리스트에 넣는 거고요. 여기에 이 gList append는 이 리스트랑 실제 그 리스트에 넣을 값을 인자로 넣어서 API를 사용하면은 이 리스트에 내가 클론 받은 이 스튜던트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장이 됐는지 이 리스트의 랭스를 확인하도록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터브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학생 정보를 이제 받아서 저장하는 코드는 이제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학생 정보를 넘겨줄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C# 언어로 된 UI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사용할 API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타이즌에서 제공하는 이제 번들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지원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들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번들에다가 키와 밸류를 넣어서 그거를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번들 API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만 아시면은 이제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샵으로 UI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텐데, 이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C샵 API를 통해서 타이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시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타이젠 자물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희 샘플에서는 TIDL 샘플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커넥트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버튼 하나 만들고, 학생을 등록하는 레지스터 함수를 호출하는 버튼을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가지 버튼이 있는 이 메인 페이지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두 개를 여기 메인 페이지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버튼이 두 개와 라벨은 처음에 있는 그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고 버튼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버튼에 응답하는 이 함수들을 코드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작성하면서 커넥트 버튼 클릭됐을 때, 레지스터 버튼이 클릭됐을 때 각각 이제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C샵 앱에서 이제 타이젠 API를 사용하기 전에 누게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C샵 어플리케이션에서 종속성에서 누게 패키지 관리를 가시고요. 여기서 타이젠을 검색하셔서 타이젠.net이라는 이 6.0 버전의 타이젠 API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게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야 이 타이젠 API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게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록시 어플리케이션, UI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TID를 통해서 제너레이트 된 이 프록시 코드를 여기서 똑같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처럼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API를 설명드릴 때 이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프리빌리지가 선언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너레이트 된 코드에 가보시면은 실제로 이 커넥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프리빌리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빌리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젠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이 프리빌리지 이 파일에서 여기서 런치와 데이터 쉐어링 이 두 가지 프리빌리지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야 커넥트를 할 때 문제없이 스톱 어플리케이션으로 커넥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제 인터페이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트 된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는 이 프록시 스쿨이라는 이 제너레이트 된 코드의 네임스페이스인데, 여기 이 네임스페이스를 이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iSchool이라는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인터페이스 파일에 적혀 있는 이제 클래스 iSchool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인스턴스를 iSchool이라는 저희가 정의한 인터페이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 이 connected, disconnected, rejected 이제 세 가지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nected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이 스타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커넥티드가 되었을 때 불리는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디스커넥트 했을 때 불리는 함수, 그리고 이제 커넥트에 실패했을 때 리젝티드 이렇게 불리는 이제 세 가지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핸들러도 각각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iSchool이라는 이 저희가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앱 아이디를 이제 인자로 주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iSchool 객체를 만들 때 이 인자로 들어가는 이 값이 내가 접속하고 싶은 서비스 앱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벤트 핸들러 등록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트 되고 이벤트 핸들러가 정상적으로 불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로그를 추가를 해서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을 각각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되었을 때 이제 각각 언커넥티드나 디스커넥티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고 사용할 태그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트를 하는 코드를 이 커넥트 버튼 눌렀을 때 커넥트를 하는 코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버튼을 만들었을 때 그 버튼에 해당되는 클릭드 안에서 이 저희가 만들었던 스쿨 인스턴스에서 커넥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게 프록시 코드에서 스터브 코드로 접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접속을 완료하고 나서 이 스튜던트 정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 스톱 어플리케이션의 이 레지스터 함수라는 것을 이제 직접 호출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 레지스터라는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트 된 코드에서 생성된 이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여기 레지스터 버튼 클릭되었을 때 불리는 함수 안에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는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트 된 코드 안에 있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또 추가를 해야 돼서 이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로그 타이젠 로그를 이제 찍기 위해서 같이 네임스페이스 두 가지를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추가를 하면은 이거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이렇게 같이 추가를 하면은 네, 되었고요. 이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한 건데 저희 타이젠 API 이제 번들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스튜던트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스튜던트의 네임과 스튜던트의 번호 아무거나 작성하시고 번들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해서 번들 데이터도 하나 생성을 하시고 번들 데이터에 원하는 키와 원하는 밸류를 넣어서 이 번들 데이터에 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가 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실제로 스톱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키를 통해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이렇게 스튜던트 데이터를 이 레지스터 API를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톱 어플리케이션에 아까 작성되었던 레지스터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서 호출이 완료되고 리턴하는 리턴 값을 이 리턴 밸류로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제 값이 정상적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이제 로그로 찍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UI 어플리케이션도 작성이 완료되었고요. 이 다음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데이터를 받아서 레지스터를 하는 코드가 이제 동작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저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찍어서 정보가 정상적으로 넘어왔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에서 디바이스 매니저를 선택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태그로 필터링을 걸어서
샘플 TIDL 서비스 앱이라는 이 태그로 석세스 레지스터 스터브 실행되고 나면은 이 코드에서 로그를 찍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 제너레이트 된 레지스터, 이 스터브에 레지스터 한다는 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터브가 이제 정상적으로 레지스터 됐다는 이 코드가 여기 출력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정상적으로 일단 실행이 되었고, 다음에 이제 U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작성이 되었고, 이 코드를 이렇게 런치가 완료되었으면은 이것을 타겟에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버튼 코넥트와 레지스터 버튼 두 개가 생긴 이 UI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UI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선 레지스터 하기 전에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이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에 커넥트 하기 위해서 커넥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커넥트가 되었는지, 여기 UI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고 뷰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태그로 여기서 정의한 이 태그 값으로 필터링을 걸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onConnected라는 메시지가 뜬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작성할 때 여기 onConnected라는 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해갖고, 이게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터브 어플리케이션에 정상적으로 이제 커넥티드가 되었을 때 이 함수를 타게 되는데, 이 onConnected 로고가 찍힌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커넥티드 되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이쪽 스터브 쪽에서 보시면, 이 스터브에서 이 크레이트 콜백 함수를 등록해 줬는데, 이 크레이트 함수가 등록이 되었을 때 크레이트 스터브라는, 스터브는 뭐 이미 만들어졌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로그상으로는 이 크레이트 스터브라는 로고를 찍고 있는데, 이게 커넥트 되었을 때 크레이트 스터브라는 코드가 찍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기 타겟에서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면 아마 이쪽을 타게 될 텐데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지스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서 레지스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쪽 저희가 작성했던 이 레지스터 함수를 타게 되는데, 이 로그를 보면은 이 레지스터 스터브가 있고 그 위에 학생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정보를 저희가 리스트에 담아줬던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의 개수를 통해서만 확인했는데, 이 부분을 이 로그에서 보시면 저희가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했던 my name과 그리고 프록시 어플리케이션 숫자 14, 그리고 데이터에서 이 키값에 해당되는 밸류 여기 아마 UI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할 때도 레지스터 할 때 이 밸류 값을 넘겨줬죠. 그 밸류 값이 여기서 이 밸류 값으로 넘어갔고요. 이 세 가지 정보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이 학생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으면은 아마 이제 지금 한 개 등록했기 때문에 이 개수가 1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함수가 이제 리턴 0을 해서 정상적으로 리턴 값을 넘겨준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쪽 프록시 UI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석세스 0이라는 걸 통해서 이 리턴 값도 정상적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학생 정보를 만들어서 레지스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쪽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학생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샘플 앱이었고요.
이 TIDL로 제너레이트된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이 프록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만들지 않은 이 레지스터라는 이 함수를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의 이 레지스터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테스트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IDL의 또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성한 샘플 테스트에 대한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